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증원에 앞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역대 최대의 과징금인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정부는 카카오가 보안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카카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5월부터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내내 더운 날씨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집중호우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태양 자기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태양 표면 가까이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용하면 태양 폭풍의 기간과 강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하는 대학 입학 전형위원회를 엽니다. 시행 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대학들에 통보되며 대교협은 이를 다시 취합해 오는 30일 공개하고 대학들은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향후 의대 모집 인원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증원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 규모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전국 온라인 총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의 휴직 확대 방안 등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밝힐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했고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는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결과를 뒤집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정원이 증가한 32개 대학은 증원에 앞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수 평의회 등 심의 절차 중에 부결돼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칙 개정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둘러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정치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대교협 발표 전까지 학칙 개정을 못하더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칙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향후 모집 인원 감축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간호계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업무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무시한 채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지키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상황이 해소되면 범법자에 내몰리는 만큼 진료 지원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 지원으로 넓히는 한시적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대한면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창녕군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오리 농장과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습니다. 이번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 2월 충남 아산시의 한 가금류 농장에서 발견된 뒤 105일 만입니다.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정부는 카카오가 별도의 암호화 조치 없이 보안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카카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건 지난해 3월. 해커는 한 명당 7,000원, 5,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산다면 2,000원 할인한 5,000원에 팔겠다며 가격 흥정까지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와 회원 일렬 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유출 규모만 최소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그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픈 채팅방 그 이용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그 이용자 DB를 판매하게 된 거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보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익명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오픈 채팅방에 익명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여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였던 골프존의 75억여 원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렬 번호나 임시 아이디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출 사고를 인지한 뒤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정부에도 신고했다며 위원회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더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서울대판 N번방은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했는데 최근 이 같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 검은색 옷차림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남성. 서울대 동문을 비롯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붙잡힌 박모 씨입니다.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했던 기존 N번방 사건들과 달리 박 씨 등 일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도 2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증화로 딥페이크 기술 접근성도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양상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30여 초 만에 손쉽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SNS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준다는 채널 수십 개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신고도 처벌도 모두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온갖 사진들이 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탓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자주 악용되지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모니터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현행법상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 소지 목적의 영상물 제작 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이걸 유포하기 전 혹은 유포하기 전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어떤 일들로 이어졌을 때는 정작 이 조항으로는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발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만든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AI를 기반해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을 막는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들이 받은 전화 메시지입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하지만 이는 진짜가 아니고 미국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가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 우리 돈 82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FCC는 또 이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링고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AI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AI 개발자, 금융기관,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 등의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사이트의 결제를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스토어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에게도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지난 1월 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 피해자로 대상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어제 기상청이 여름 날씨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 여름은 시작부터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예년보다 적지만 강하고 센 태풍이 북상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의 도로가 불쑥 솟아 있습니다. 폭염에 뜨거워진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노면이 밀려 올라온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걷기조차 힘이 듭니다. 114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 2018년 여름의 모습입니다. 올여름에도 기록적 폭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기상청은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 6월 시작부터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고했습니다. 6월과 8월은 이제 높을 확률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6월 평년 기온은 26도에서 28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7월과 8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되면서 올여름 내내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엘니뇨 여파로 해수 온도가 높게 지속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대기 온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해수 온도도 높습니다. 올여름 충분히 역대 폭염이 가장 심했던 1994년과 2018년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과 함께 집중호우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는 7월과 8월 사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평년 수준인 2.5개보다 적겠지만 한반도 주변까지 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속에 올여름에도 날씨 변동성이 무척 클 걸로 보인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사고를 비롯해 항공기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의 안전 시스템과 대비 태세는 어떤지 김기봉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잠들지 않는 지상의 조종실이라 불리는 대한항공 종합통제센터. 세계 110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기들의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한 운항관리사가 뉴욕에서 인천으로 오고 있는 항공기에 긴급히 연락을 취합니다. 플라이 레벨 380 고고도에서는 터뷸런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고도로 운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 38,000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운항 중인 다른 항공기로부터 난기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곧 그 구간을 지나게 될 비행기에 위성 전화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뜻밖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기류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이카오 공급 웨더 차트로 미리 확인하는 기상 상황과 함께 운항 중인 항공기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실시간 현장 정보가 있습니다. 선행편 아니면 다른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먼저 겪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이 준비가 돼 있고요. 기체 결함 사고를 막기 위한 정비도 사고 예방에 중요한 축입니다. 정기 점검은 물론 이상이 감지되는 즉시 이곳 경납고에서 진단과 수리를 받게 됩니다. 대략 축구장 2개 넓이의 10층 높이의 이 정비 경납고에는 대형 항공기 2대를 포함해 3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정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정비 작업은 24시간 계속됩니다. 대한항공은 성실한 정비 체계 덕에 지난해 정시 운항률이 전 기종에서 99.17% 이상을 기록해 세계 항공사 평균보다 1%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야! 힘 빼세요! 가만히 계세요! 체포됐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도 안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경찰권을 부여받은 승무원들은 포박은 물론 테이저건 사용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컴퓨스웨이! 이쪽으로! 컴퓨스웨이! 비상시 승객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탈출을 인도하고 안전한 대피를 마무리 짓는 훈련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안전 위해 요인을 보고한 직원을 연 2회씩 포상하는 등 절대 안전의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는 대선 후보가 유세하던 중 강한 돌풍으로 무대가 무너져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밤 대선을 앞둔 멕시코에서 야권 후보의 유세가 한창입니다. 무대 뒤가 펄럭거리기 시작하자 선거운동원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이어 대형 스크린이 구조물과 함께 쓰러지고 맙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강한 돌풍에 유세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유세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마이네스 후보는 급히 대피해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Y cuando se da cuenta también corren en otra dirección, algunos saltan hacia los costados, yo salto hacia atrás. 마이네스 등 대선 후보들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세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풍을 조심하라며 당분간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Cuerpos de seguridad y ambulancias, les pido que nos guardemos todos. No hay ni una necesidad de salir. Las siguientes 2 horas estén
en resguardo, bajo cuidado, bajo techo, cuiden mucho a sus hijos. 미국 중남부에서도 최대 풍속 265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마을이 초토화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토네이도 영향권에 들어간 텍사스 일부 지방은 일주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9만 명이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얼마 전 세계의 오로라 장관을 선사했던 태양 폭풍을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수께 끼었던 태양 자기장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지구촌은 일제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이례적으로 화려하게 춤추는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 폭풍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 21년 만에 가장 강한 태양 폭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내부 자기장에 의해 11년 주기로 흑점이 크게 늘었다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기에 얼마나 강한 태양 폭풍이 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양 자기장은 지구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 자기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태양 표면 가까이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사 슈퍼컴퓨터로 분석했더니 태양 표면 32,100km에서 자기장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20만 킬로미터 깊이에 자기장이 있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Parts of it peek out onto its surface. And you can think of magnetic field as kind of being like a rubber band. And the motions near the top of the sun are pulling that rubber band until it gets so extended that it breaks. And when it breaks, that then launches the material from the sun out into space. 이번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위성이 파괴되거나 전력망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흑점을 만들어내는 가스와 플라즈마의 비틀림 진동을 규명했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태양 폭풍의 기간과 강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6년 동안 사업비 3천억여 원을 투입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고도가 36,000km인 기존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300에서 1,500km 높이에 위치해 짧은 지연 시간으로 고속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500여 개의 저궤도 군지 위성을 갖춘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글로벌 기업이 비표준 독자 규격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위성 추적과 통신 링크 형성, 위성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과 같은 11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부족해 고령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유럽 인권재판소 ECHR의 지난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지원했던 스위스 진보정당은 판결을 옹호했지만 전직 연방법관과 의회 상임위원회는 정치적 편향을 보인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연방상원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판결이 권한 남용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다니엘 요시치 법사위원장은 스위스 언론에 ECHR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CHR은 지난달 9일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 입법과 관련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하면서 승객이 죽고 다친 일이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난기류는 현재 기술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기내에서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탓에 앞으로 난기류도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하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내에서는 안전벨트를 꼭 매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